그러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 보니까 이 양산에서 시위하는 것 가지고 참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시민단체, 여기 시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한테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고, 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물론 많은 언론들이 왜곡해서 선동질하고 있는 그것은 저들이 좌파니까, 또 지금 부정선거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저자들이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이없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시위 단체들한테 시위 자제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시위 자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나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시위를 해야 되는지, 또 왜 저들이 저렇게 탈작을 하듯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비서실이라면은 언론에서 떠드는 거, 그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언론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상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합니까? 지금 저기에서, 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욕설을 하고 모두가 고성을 지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도 모두가 다 시위 단체 또는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시위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수고, 또 여기 주민들 중에서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와서 시위를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수는 빼고 수많은 사람들은 문재인이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수많은 피해를 본,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국가 피해자들입니다.
그 국가 피해자로서 여기 와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황 보십시오.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은 조용히 살 권리를 빼앗겼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 어느 누가 저 사람들이 조용히 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SNS 상으로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피켓 들고 가만히 서 있으려고만 해도 저자는 여기에서 황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기 바리게이트 쳐져 있죠. 펜스. 저기서부터 문재인 집까지 약 한 100m 정도 돼요. 저 건너편에도 마찬가지도, 저 건너편에서 문재인 집까지 약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전임 대통령들 이렇게 먼 거리를 바리게이트 쳐놓고 경찰들이 차단한 적 없었어요. 때문에 그냥 담 밑에서 피켓 들고만 서 있어도 됩니다. 또 외쳐도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저기에서 100m 떨어지고 앞쪽으로도 100m 떨어져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피켓 1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피켓이 보이는가요? 저자들이 삿대질 할 때처럼 뭐 쌍안경 가지고 피켓 내용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m 이상 떨어졌는데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저 사람들에게 들립니까? 가까이 있어야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들리는 것이지, 1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 목소리가 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할 수 있습니까? 고성 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큰 소리 안 하면은 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데, 그럼 저 사람들에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면은 뭐하러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지금 저 부정선거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저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법을 망쳐놨습니까?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조용히 살게 하고, 뭐 모든 거 시위 안 하고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요. 법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완전히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아니 걸레짝을 만들어 놨어요.
검수완박법이라는 게 무슨, 검찰이 분명히 모든 것은 헌법에서도 검찰이 수사하게끔 돼 있어요. 헌법에 보면은 국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를 할 때에는 검사가 절차에 의해서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헌법엔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 저기에 검찰청에 고소를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실에 배당이 됐다가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종로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그 의지는 둘째치고, 하고 안 하고 그 의지는 둘째치고,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번에 종로경찰서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법적인 절차나 상식이 결여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하려면은 먼저 통지서를 먼저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요. 조사하는 사람이. 이런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임 대통령을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완전히 난도질 시켜놔가지고 법적으로, 정상적인 법적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시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저자가 권력을 쥐고 흔들 때 얼마나 많은 폐악질을 했기에 그 피해자들이 여기 와서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100m 이상씩 길을 막아놓고 저 멀리다 갖다 놓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의 권리는 지금 짓밟아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에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국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국가를 진심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수 우파로 딱 치부해버릴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요 근래에 부모 형제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가족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슬픔들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자신 있게, 안전하니까 정부에 믿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서도 수많은 사망자가 생겼음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상 하나 안 해주고 자기만 피하려고 쏙 빠져나가 가지고 나는 모릅니다 하고 모르쇠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사람들 그럼 어디다 그걸 호소를 해야 됩니까? 저자가 아무런 소리도 안 했으면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저자 뭐라고 했어요?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들을 믿고서 맞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맞고 나서 부작용이나 아 피해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해 주겠다고 자신 있게 장담을 하고. 그런데 그 사망자들 한 번 인과성 인정해 준 게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손에 꼽힙니다. 그럼 그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 억울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저 멀리에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주민들과 우파 보수 단체와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이 주민들도 시끄러운 것은 주민들이 시끄러워하고 고통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궈 놓고 피켓도 안 보이게 그리고 새길로 피해 다니는데 저들은 극소수의 주민 여기 주민 모두가 그렇게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저들하고 어떠한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은 극소수의 주민들을 내세워서 시위자들하고 부딪히게 만드는 겁니다. 시위자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 앉아서 피켓을 세워놓고 앉아 있지만은 처음에는 저 앞쪽에 축대 밑에다가 세워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대가 자기네 집 축대이기 때문에 치워달라고 해서 그 밑에 빈집에 벽에다가 기대 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빈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재촉을 해서 시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치우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밖에서 지금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벽에다가 치고 있는 것도 치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워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여기서 1인 시위하고 있다고 1인 시위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또 순찰차 타고 찾아왔어요. 1인 시위하고 있는 것도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돌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마저도 저 경호하는 사람들이 치워달라고 저 밑에 1인 시위하는 장소를 보장을 해줄 테니까 저 밑에서 해달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왔는데 저 바리게이트를 처음에는 좀 밑으로 만들어 치더라고요. 바리게이트를. 저기 있는 펜스를 저 밑에다가 쳐놓고서 조금 한 1, 20분 지나고 나니까 와가지고 날 보고 바리게이트 안에 있으니까 저 밖으로 또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 피켓을 들고 다시 저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네들이 1인 시위는 스님이 하는 1인 시위는 보장을 해줄 테니까 조금만 내려가 달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바리게이트를 저 밑에다가 쳐놓고 또 바리게이트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너네들 지금 약속해놓고 또 깨는 거 아니냐. 그럼 약속 파기했으니까 나는 다시 그 자리로 가겠다 하고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냥 여기에 하라고 하더니 자기네들 펜스를 저기다 친 겁니다. 약 한 여기서 저기까지 한 40m? 한 50m 되나요? 그렇게 물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지금 저 사람들은 경호구역이라는 핑계로 지들 멋대로 길을 아무데나 그냥 펜스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위자들을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국민은 누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의 자유가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밀어내고 저기서 밀어내니까 목소리 들리게 하려고 고성을 지르는 거고 또한 가슴이 터지도록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욕설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모조리 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민들을 부추겨가지고 주민들하고 시위자들하고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밑에 경로당 앞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아마도 이 마을에서 그 땅 주인이 문재인이가 여기 와 있으니까 문재인 추종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 자리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장실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시위자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니까 화장실을 빼버렸어요. 계약 기간이 넘었다는 핑계로 연장 안 해주겠다고. 이것은 좌우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만큼도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화장실 치웠으니까 그럼 우리는 시위자들은 그럼 화나면은 지금 여기처럼 또 서로 대립을 하면은 그럼 길에다 그냥 볼일 볼까요? 그러라는 겁니까? 노상방뇨 해버리고 길에다 그냥 막 볼일 보라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생리 현상이니까 이것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어느 누구나. 그런데 저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얼마나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좌파들 단체들 시위할 때는 이동식 화장실 차량 얼마나 많이 갖다 놔요. 그런데 저들이 이야기하는 보수 우파 단체들, 나는 이런 말조차도 거부감이 생기는데, 실제로 그 안에 태극기 들고 모였던 사람들은 보수 우파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태극기 들고, 국가의 상징이고 국가의 자랑이니까 태극기 들고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화장실 제공 제대로 했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차량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오죽했으면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이런 화장실 차량도 제대로 배치 안 해주니까 볼일 보고 싶으면은 그냥 시청 화단에다 그냥 볼일 보자,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그런 현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보수 우파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주민들하고 보수 우파 단체하고 싸움이라고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 문재인이가 권력을 쥐고 흔들 때 그때 피해를 입은 국가 피해자들입니다. 국가 피해자들이 여기 와서 외치는 것을 주민들 앞세워놓고 자기들은 주민들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선동질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이런 상황을 해소시켜야 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요? 시위를 자제하는 요청을 했다고? 시위를 자제하고 뭐를 하고 하려면 정확하게 판단하고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그 비서진들 이렇게 보면 전부 이거 쓰레기들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연줄만 쥐고서 거기 기어 들어가 가지고 문재인이가 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도대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라고 쥐어준 권력을 왜 국민들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데로만 쓰는 겁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그런 권력을 왜 지배자 노릇을 하는 겁니까? 저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지금 얼마나 짓밟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자가 5년 동안 청와대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퇴임을 하고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위 탄압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퇴임한 대통령의 연금은 직전에 연금의 85%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연금 2억 정도였습니다. 연봉이. 그런데 퇴직연금 얼마 받아 처먹었습니까? 불과 퇴직하기 며칠 전, 퇴임하기 며칠 전에 법을 바꿔가지고 5억이나 받아 처먹었어요. 법을 그렇게 지 맘대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뜯어 고친 겁니다. 또 동법률에 의하면은 전임 대통령의 경호는 20명입니다. 그런데 20명에서 그것까지도 모자라 가지고 경호관이 아닌 방호요원이라고 45명을 더 데리고 온 겁니다. 65명이에요. 비서진까지 하면은 70명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호처의 경호관들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인재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봉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한 능력과 그들에 대한 봉사는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능력을 이런 데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연봉을 1인당 5천만 원만 잡아도, 아니 1인당 1억씩만 잡아도 연봉이 70억입니다. 70억. 국민의 세금을 꼬박꼬박 70억씩 주고 있는 겁니다. 뭘 잘했습니까? 그렇게 저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뜯어 고쳐 가지고 여기서 연금 포함해서 경호 요원들까지, 또 해외여행 나가는 것마다 이제는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조용히 살고 있다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았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길을, 큰 도로를 차단을 해버리고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내 땅이라고 해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은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땅도 아니고 마을길로 사용하고 있는 길을 이렇게 멀리 자기 편의를 위해서 바리게이트 쳐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국가 피해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뭐 희한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아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저자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작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MB 사저 돌 담장 밑에 서서 피켓 들고 욕설을 해대고,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까지 가가지고도 욕설을 하고 피켓 들고 난리치던 것들 아닙니까? 저들 욕설하는 건 얼마나 더 심했습니까? 하다못해 사람 인형을 목을 걸어가지고도 끌고 다니고 하던 것들 아니에요? 저들은 그렇게 심한 폐악질을 했는데 자기들이 한 것은 생각지도 않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면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싫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과잉 대응해가지고 차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언론에 놀아나가지고 언론만 믿고 제재를 하겠다고요? 그것들이 지금 제정신들입니까? 그것들이 능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도대체 저것들 대가리에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까? 권력만 쥐면 그냥 뭐 독재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자기들이 무슨 신이라도 된 것처럼 윤리나 도덕, 법을 모조리 다 깡그리다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들이 우리가 저들에게 원한이 맺혀서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것들 분명히 신들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국민입니다. 헌법엔 분명히 모든 법은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법이나 도덕, 질서, 윤리 모든 것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이것은 일반 국민들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이 양반 상놈 반상 사회가 주류를 이루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법이 저것들은 법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일반 국민들만 법에 제재받고 통제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법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정부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줄 사람을 원한 것이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 원한 거 아닙니다. 왜 이것을 용납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의 주권이 이렇게 짓밟히는데 모두들 가만히 있는 거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이 2년 동안 우한 폐렴을 핑계로 국민들의 자유와 주권을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얼마나 통제를 했습니까? 왜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전에 전임자가 했던 짓이라면은 조금이라도 덜 할 건데 현직의 새로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비서실에 있는 것들이 이런 상황들을 판단하고 조사해 볼 생각도 못하고 언론의 선동질에 놀아나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려고 한다는 게 이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진짜로 올바른 사람들 없는 겁니까? 올바른 인재들 없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썩어 빠진 기생충 같은 것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 주권을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지만은 1960년 4월 19일은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일어나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을 단죄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배 세대라고 인정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작 60년이 지난 2020년 4월 15일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3월 9일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하다못해 국민의 주권이 바로 눈앞에서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떤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한 우리가 큰 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주권을 더 짓밟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거스름 돈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제대로 왔는가 다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찢어진 1,000원짜리가 있어도 그것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 투표권을 어떻게 됐는지, 부정선거가 그냥 그렇게 수많은 증거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들의, 아니 우리들의 주권이 찢어진 1,000원짜리만도 못한 겁니까?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했으니까 저들은 마음 놓고 짓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라고 여기에서 지금도 황제 노릇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얼마 안 있으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기성세대가 됐을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후손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적어놓는 역사에는 우리 세대는 가장 비겁하고 가장 이기적인 세대라고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 먹는 것에 자기들 편한 것만 생각하느라고 권리도 짓밟혀도 가만히 있고 자유가 짓밟혀도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사망당하고 희생당하고 있어도 눈 감고 모르는 척 해버리고, 이렇게 비겁한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우리 후손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버려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머리를 들고 살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고지식하다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고지식하기도 하지만 진보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때, 그땐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짓밟히고 인간으로서 인권이 짓밟히고 있고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진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진보라는 핑계로, 아니 진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해가지고 저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평등이라는 그런 뜻한 포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기업인들을 뜯어먹고 옥죄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다고 여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과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과 차별은 엄연하게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저들이 말하는 진보고, 이런 것이 저들이 말하는 평등이라면은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평등이고 자유고 진보고 보수고 이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자는 겁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라면은 국민들이 정상적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실망하는 점이 이겁니다. 여기 주민 모두가 다 시위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거 아니고, 또 시위하는 사람 모두가 다 보수 우파 단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양산 경찰서장이나 양산 시장이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통도사 주지라도 시위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명 모아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펜스 없이 저 문재인의 집 앞에 자유로이 갈 수 있으면 그냥 펜스 앞에 가만히, 저 집 앞에 가만히 서가지고 피켓만 들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 뺏기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은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왜 이런 것을 협의를 못합니까? 할 생각이 없이 이것을 싸움을 부추겨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윤석열 비서실들, 제정신 차리십시오. 무엇을 정책을 내놓고 평가를 하기 전에 올바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조사를 하시오.
지배자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비서실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